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사별입니다. 지금 시간 2022년 8월 17일 오후 3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약 1시간 정도 진행된 기자회견을 보면서 들었던 생각은 내가 뽑은 윤석열 정부가 참 잘하고 있구나. 그리고 참 많은 일을 했구나. 그리고 자랑스러워해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자, 오늘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은 약 15분가량의 대통령 모두 발언, 그리고 40분 정도의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으로 이어졌습니다. 자, 오늘 기자들은 총 12개의 질문을 했는데 주제의 제한 없이 아주 자유롭게 질문했습니다. 자, 먼저 대통령의 15분 정도의 모두 발언이 있었는데 그 내용이 마치 대국민 업무 보고처럼 들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발언을 들으면서 그동안 윤석열 정부가 참 한 일이 많구나라는 것을 절로 느낄 수 있었는데 여러 가지 외교, 안보, 경제, 사회 아주 다양한 분야에서 아주 이미 많은 일을 했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알려지지 않았을까라는 부분이 참 의아한 부분이고 이게 앞으로의 숙제죠. 자, 먼저 모두 발언에서 주목할 만한 내용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경제 분야에서 그동안 어떤 일을 해왔는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듣고 있으면 정말 많은 일을 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첫째, 소득주도 성장과 같은 잘못된 경제정책을 폐기했습니다. 그리고 경제 기조를 철저하게 민간 중심, 시장 중심, 서민 중심으로 정상화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정부의 중요한 역할은 민간이 더 자유롭게 투자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그 제도적 방해 요소를 제거해 나가는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자, 지난달 말 기준으로 정부는 총 1,400건의 규제 개선 과제를 관리하고 있고 이 중 140건은 법령 개정 등으로 개선 조치를 완료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703건은 소관 부서가 개선 조치 중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수치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와닿고 있죠. 그리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어떤 여러 가지 행정 조치가 취해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 과학기술 인재를 육성해서 반도체, 우주, 바이오 산업의 기반을 튼튼히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미래의 산업의 핵심이나 또 국가 안보 자산이 되는 반도체 산업의 기술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해 기업, 인력, 기술, 소부장 전반을 망라하는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을 발표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주목할 만한 부분이 탈원전 정책을 폐기했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말합니다. 일방적이고 이념에 기반한 탈원전 정책을 폐기함으로써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의 원전 산업을 다시 살려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신한울 원전 3, 4호기는 건설에 착수해서 환경 영향 평가가 진행 중이고 공사 재개 시기를 최대한 앞당길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무너진 원전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해서 원전 업계에 대한 수천억 원의 발주와 금융 지원에 착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기술개발 투자를 확대해서 원전 산업을 국가의 핵심 전략 산업으로 키워갈 것이다. 또 탈원전 폐기를 선언하고 나토 정상회의에서 적극적인 세일즈 외교를 펼쳤다. 그 결과 해외에서 최근 우리 원전 발주 움직임이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앞으로도 우리 원전과 기업의 해외 진출 또 세일즈를 위해서 발로 직접 뛰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래서 경제 분야에서 사실 이것 외에도 굉장히 많은 얘기를 했는데 지금 소주성 폐기, 규제 완화, 탈원전 폐기, 그리고 원전 산업 지원 이것만 하더라도 엄청난 일을 해왔구나.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아주 밑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좀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홍보와 언론 보도가 좀 있었으면 하는 이런 바람입니다. 자, 이어서 나라 재정, 공공부문 혁신과 관련해서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가 국민의 혈세를 허투루 쓰는 일은 없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공적 부분의 긴축과 지출 구조 조정을 통해 재정을 최대한 건전하게 운용하겠다.
그리고 이를 통해 확보된 재정 여력은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데 쓸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러면서 정부위원회를 30% 이상 줄여서 불필요한 세금 낭비를 막았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서민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서 유류세 대폭 인하했고 어려운 분들의 생계 안정을 위해서 1조 원 규모의 긴급 생활 안정 지원금, 또 2,500억 원 규모의 에너지 바우처를 지원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정부 출범 직후 추경을 긴급 편성해서 손실 보전금 등 25조 원을 지원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어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폭등한 집값과 전셋값을 안정시켰다. 자, 주택급여 확대, 공공임대료 동결로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깡통 전세, 전세 사기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 단속과 전세 보증금 보호 방안도 마련했다. 그리고 부동산 세제, 즉 징벌적이었던 부동산 세제, 대출 규제를 집중적으로 개선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러면서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LTV 규제를 80%까지 완화해서 적용하고 또 규제 지역 해제 등 공급을 막아온 규제들도 정상화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외교 안보 분야로 넘어가서는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한미 정상회담, 또 한일 간의 관계 개선, 또 나토 정상회의 참석 등을 예를 들었습니다. 자, 이 성과와 관련해서 주목되었던 부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토 정상회담을 기회로 폴란드의 K2 전차, K9 자주포, FA-50 공격기를 수출해서 사상 최대 규모의 무기 수출을 달성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좀 홍보를 많이 했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것 같아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이건 아주 큰 성과죠. 또 호주와 양국 국방장관 회담을 통해서 K9 자주포의 현지 생산을 결정했고 장갑차 수출도 추진이 시작됐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우리 기술로 제작한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이 최초로 시험 비행에 성공했는데 전투기 생산이 본격화되면 약 25조 원의 생산 유발 효과가 기대된다. 자, 그래서 미국, 러시아, 프랑스에 이어서 세계 4대 방산 수출국 진입으로 방산 산업을 정상화하고 방산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외교 안보, 경제, 공공혁신, 지금까지 이렇게 나열한 내용만 해도 참 100일 동안 아주 다방면으로 비정상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좀 더 우리 어떤 경제 기반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규제 혁파라든가 아주 여러 가지 노력들이 진행되어 왔다라는 것을 이 모두 발언을 통해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많은 성과가 있었다. 그런데 이게 왜 알려지지 않았을까? 역시나 홍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절감하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쇼를 하라는 것이 아니죠. 자신들이 한 일을 제대로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도 국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이어서 약 40분 정도의 기자들의 질의응답으로 이어졌는데 오늘은 12개의 질문이 나왔습니다. 자, 이 중에서 역시나 가장 주목받았던 질문은 이준석 전 대표와 관련된 질문이었죠. 저는 좀 더 여러 개가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딱 한 번의 질문으로 그쳤습니다. 그런데 오늘 윤 대통령의 답변은 저는 아주 세련되고 훌륭한 답변이었다라고 봅니다. 문제를 뭔가 더 키우지 않는, 더 이상의 논란거리를 만들지 않는 수준에서 아주 적절한 답변을 했다라고 보여졌는데, 자, 채널A 기자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도 직접 겨냥해서 여러 가지 지적들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여당 내에서 집안 싸움이 계속 이어진다면 국정 운영에도 상당히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대통령 이렇게 답했습니다. 대통령으로서 민생 안정과 국민의 안전에 매진을 하다 보니 다른 정치인들께서 어떠한 정치적 발언을 하셨는지 제가 제대로 챙길 기회도 없었고 또 저는 작년 선거운동 과정에서부터 지금까지
다른 정치인들의 정치적 발언에 대해서 어떠한 논평이나 제 입장을 표시해 본 적이 없다는 점을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딱 끊었죠. 그러니까 저는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한 것이 아주 저는 절묘한 답변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더 이상 이런저런 얘기를 아니면 변명을 해봤자 또 다른 논란거리, 또 다른 이준석 전 대표의 뭐 여러 가지 또 발언들이, 언급들이 또 나오겠죠. 그러니 저는 이 정도 선에서 잘랐던 것이 아주 훌륭한 대응이었다라고 봤습니다. 자, 이 외에도 최근에 그 지지율 하락과 관련한 질문이 2개 있었는데, 뭐 여기에 대한 대통령의 답변도 저는 굉장히 진중해 보여서 좋았습니다. 자, SBS 기자 그리고 국민일보 기자가 연이어서 최근 그 지지율 하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그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국민일보 기자는 이어서 부정평가의 가장 큰 요인으로 나오는 것이 인사 문제인데 이걸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느냐라고 질문했는데, 자, 대통령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자, 지지율 자체보다도 그런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민심을 겸허하게 받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여러 가지 지적된 문제들에 대해서 국민의 관점에서 세밀하게 또 꼼꼼하게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어서 인사가 문제다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인사 쇄신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을 위해서, 국민의 민생을 꼼꼼하게 받들기 위해서 아주 치밀하게 점검을 해야 되는 것이지, 어떤 정치적인 국면 전환이라든가 지지율 반등이라는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이런 생각을 밝혔습니다. 저는 이 답변에서 일희일비하지 않고 좀 더 세밀하게 꼼꼼하게 오로지 국민과 민생을 위해서 어떤 것이 더 나은 방법인지를 찾아보겠다라고 하는 이런 진중한 고민이 읽혀서 참 좋은 답변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도어 스태핑에 대한 질문도 있었습니다. 역대 대통령이 해오지 않던 것을 국민과 소통하겠다라는 취지로 시작을 했는데 이게 여러 가지 많은 논란과 지적을 받았다. 앞으로도 계속 할 생각이냐? 자, 이런 질문에 대해서 대통령 웃으면서 답변을 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계속 하겠습니다. 자, 웃으면서 여러분들께서 하지 말라고 하면 할 수 없겠지만 저는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대통령 중심제 국가다 하면 대통령직 수행 과정이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드러나고 또 국민들로부터 날선 비판, 다양한 지적을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 휴가 중에 저를 좀 많이 걱정하는 분들이 지지율 떨어지니까 당장 도어 스태핑을 그만두라고 지적했었다라고 밝히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도어 스태핑은 제가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옮긴 가장 중요한 이유이고, 그리고 새롭게 소통하는 국민들께 만들어진 모습이 아니라 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비판을 받는 그런 새로운 대통령 문화를 만들어내는 과정이기 때문에 미흡한 게 있어도 계속되는 과정에서 국민들께서 이해해 주시고 또 미흡한 점들이 개선되어 나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도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 외에도 북한 문제라든가 한일 관계 개선과 같은 외교 안보 분야 질문도 나왔습니다. 또 노조의 불법 파업에 대한 대응 문제도 있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기자회견 영상 한번 찾아보시면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100일 취임 기자회견을 보면서 윤석열 정부 좋은 방향으로 잘 나가고 있다.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구나. 또 여러 가지 성과들을 벌써 만들어 나가고 있구나. 정말 자랑스러워할 만한 정부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안심이 되는 이런 기자회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